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고영태 씨의 녹취록, 일명 김수현 녹취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놓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오히려 최순실 주도의 재단 운영이 증명됐다고 한 반면에 최순실 씨 측은 고영태 주도로 기금을 빼돌리려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고영태 씨 측에 오늘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녹음 파일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이게 보면은요, 어떻게 앞뒤 맥락이 다 잘라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영태 씨 측은 먼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깊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나의 주도로 이야기되는 게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정권은 이제 최순실한테 있다는 게 이제 네. 고영태 씨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뭔가 논의를 하더라도 결국 최순실씨가 뭐 거부를 한다든가 방해를 할 경우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고 녹취를 하고 한 것들은 결국은 자신들끼리 뭔가 모의를 하고 생각을 나눈 것이지 네. 그것 자체가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 이사장과 그것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최순실씨가 모든 걸 결정을 하니까 돈이라는 것을 갖다 내오는 것 자체는 사실 누가 결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보면 뭐 56억짜리, 36억짜리 또 7억짜리 이런 게 보면 다 미수에 그쳤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물론 본인들이 여러 가지 논의는 했지만 실제 어떤 미수에 그쳤고 또 이 결정권 자체는 최순실이었기 때문에 고영태 씨 이야기도 결국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했던 것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거 보면서 검찰 측의 주장하고 네. 최순실 변호인 측의 주장이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세요? 왜 그런가 하면 검찰 측 주장대로 최순실이 재단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네. 고영태 등 일당이 거기서 돈을 빼내려서 한 것도 맞거든요. 네. 양쪽이 다 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마무리된 다음에 해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녹취가 왜곡이 된 부분이 적지 않고 맞장구 치고 싶지 않다. 현재 아무도 모르는 친구 집에 거처를 잡고 있다는 고영태 씨의 침묵은 당분간 더 길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느껴지는 집니다만은 뭐 고영태 씨가 탄핵 이후에 해명을 하겠다는데 네. 뭔가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탄핵 이후에 자기 해명을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뭐 고영태 씨가 네. 이 어떤 국정농단에 어떤 단초를 제공한 건 맞지만 고영태는 최순실의 하수인이고 이 국정농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공범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종범인 것은 다 사실이거든요. 최순실 네. 씨가 국정농단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자기들도 그 밑에서 잘 이렇게 국리를 하면 돈 좀 빼먹고 뭐 뭔가 좀 권력도 좀 누리겠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뭘 지금 큰 의인이나 되고 뭐 탄핵이 끝나고 나면 뭐 대단한 것이라 얘기할처럼 국민들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시건방진 얘기입니다. 네. 지금 밝힐 것 있으면 지금 밝혀야죠. 왜 탄핵 이후 밝힙니까?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헌재가 이루어졌는데 왜 헌재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어떤 정말 탄핵 후에 꼭 밝혀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헌재에 가서도 밝히고 또 재판부에 가서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지금 고영태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제 재판할 때 이제 신빙성이라고 하죠. 그 법상으로는 증명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저런 그 다른 의도가 있다,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 증명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아마 그거는 이제 지금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그 재판부에서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제3자적인 위치에서 하는 진술하고 본인이 직접 예언이 있는 경우하고는 그 신빙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탄핵 마무리된 다음에 해명이라는 건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 뭐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나 최순실 씨 측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논쟁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싸움을 만들어서 고영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게 혹시 행여나 고영태가 뭔가 이렇게 주도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 국정농단을 뭐 조작하거나 만들어낸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자꾸 논란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버리면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혹시 다 조작된 건 아닐까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고영태 씨 입장으로 보면 본인이 아마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논란을 더 부추기게 되고 그러면 핵심이라고 하는 국정농단 그 자체가 아마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네. 좀 분명히 구별해서 봐야 될 게 이 고영태 씨가 국정농단을 기획했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국정농단은 최순실이 했고 네. 거기서 사사로 이익을 취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헌재에서도 고영태에 대한 증인을 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을 잘해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영태가 딱 기획을 해서 국정농단을 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증인들 얘기 들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농단은 농단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정 네.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헌재든 또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도 고영태가 국정농단을 할 역량이나 힘이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최순실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40년 직인 이 사람이 권력농단을 한 거지. 고영태 씨라든가 그 무슨 노승희 씨든 누구 차은택이든 그 사람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기획을 해갖고 이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 보통 사람들도 아는데 재판부라든가 또 뭐 이 헌재 재판관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대통령 소추인 측이라든가 그 변호인단 측에서는 어떻게든 뭐 네. 이걸 시간 좀 끌어보고 이 사건의 그런 본질을 흐려보자는 차원에서 자꾸 고영태의 그런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고영태가 장난을 친 거다 이런 것을 강조하지만 글쎄요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파편처럼 튀어나오는 녹취록 때문에 시청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상의 가지를 이런 데다 펼쳐야 되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워낙 부산에서 출장을 간 것인지 최순실 씨와 함께 있다라는 그 녹취록만 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민망한 구석이 없지 않을 정도의 녹취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목도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녹취록 같은 경우도 앞뒤 맥락 그 이야기만 딱 하면 이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지금 네. 보면은 최순실과 고영태가 두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불륜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이제 부산에 어떤 밀월 여행을 했다. 뭐 이런 이제 그 녹취록 내용이 있어요. 네. 보면 뭐 부산 가서 뭐 한번 받아보고 가자. 또 뭐 일의 연장이다. 뭔 줄 알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두 사람이 부산에서 만나서 밀월 여행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친구인 노승현 씨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노승희 씨가 당시에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그렇죠. 해서요.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시도를 했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본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노승일 부장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5대 거점에 필요한 시설을 알아봐라. 그래서 최순실이 요청한 게 대구 육상 그 진흥센터, 실내 그 경기장인데 거기하고 그다음 무주 태권도원하고 가가지고 시설 한번 알아봐라. 부산 경기장도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순실이 그러면은 부산으로 와라. 내가 부산에 있다.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저하고 이제 내려가요. 부산에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최순실 말고 여자분들 3분이 더 계셨었어요. 예, 최순실하고 이제 같은 모임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대구에서 부산 가까우니까 와라. 그래서 내가 밥 사주겠다. 이런 쪽으로만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이런 논란, 이 본질과 관계없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핑퐁하듯이 오가는 이런 논란이 종결될 날이 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저거 자꾸 이렇게 논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아니 둘이 사귀었건 내연관계건 불륜이건 뭐 결혼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과연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느냐 헌법 위반을 대통령이 했느냐 그게 쟁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참 대통령 측에도 좀 답답한 게 지금쯤이면 과연 이것이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돼서 탄핵 사유에 해당되냐 안 돼. 그거에 대한 법리 논쟁을 치열하게 벌릴 때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계속 불러갖고 둘이 뭐 불륜 관계인데 거기서 터져 나온 게 이 사건이다. 아니 그렇게 터져 나왔다 해서 그게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네. 좀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좀 이 보는 국민들도 좋은 이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논쟁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저런 게. 네. 자꾸 거론이 되고 자꾸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는 좀 묘했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을 거야라고 하는 자꾸 추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녹취록 내용하고 노승일 부장이 얘기한 거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처음에 녹취록 내용만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맞아, 뭔가 밥도 먹고 뭔가 좀 묘한 게 뭔가 있었을 거야 네. 라고 추정하는데 노승일 부장이 설명을 쭉 해놓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내용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의 전체 그림을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분 자꾸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이상 방향으로 논쟁을 자꾸 튀어오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고영태 씨의 녹취록, 일명 김수현 녹취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놓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오히려 최순실 주도의 재단 운영이 증명됐다고 한 반면에 최순실 씨 측은 고영태 주도로 기금을 빼돌리려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고영태 씨 측에 오늘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녹음 파일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이게 보면은요, 어떻게 앞뒤 맥락이 다 잘라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영태 씨 측은 먼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깊게 이 국정농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범이라고까지 아니지만 종범인 것은 다 사실이거든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 밑에서 잘 이렇게 국리를 하면 돈 좀 빼먹고 뭔가 좀 권력도 좀 누리겠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뭘 지금 큰 의인이나 되고 탄핵이 끝나고 나면 대단한 것이라 얘기할처럼 국민들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시건방진 얘기입니다. 네. 지금 밝힐 것 있으면 지금 밝혀야죠. 왜 탄핵 이후 밝힙니까?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헌재가 이루어졌는데 왜 헌재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런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나의 주도로 이야기되는 게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정권은 이제 최순실한테 있다는 게 이제 네. 고영태 씨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뭔가 논의를 하더라도 결국 최순실씨가 거부를 한다든가 방해를 할 경우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고 녹취를 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자신들끼리 뭔가 모의를 하고 생각을 나눈 것이지 네. 그것 자체가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 이사장과 그것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최순실씨가 모든 걸 결정을 하니까 돈이라는 것을 갖다 내오는 것 자체는 사실 누가 결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보면 56억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마무리된 다음에 해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녹취가 왜곡이 된 부분이 적지 않고 맞장구 치고 싶지 않다. 현재 아무도 모르는 친구 집에 거처를 잡고 있다는 고영태 씨의 침묵은 당분간 더 길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집니다만은 고영태 씨가 탄핵 이후에 해명을 하겠다는데 네. 뭔가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탄핵 이후에 자기 해명을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고영태 씨가 네. 이 어떤 국정농단의 어떤 단초를 제공한 건 맞지만 고영태는 최순실의 하수인이고 36억짜리 또 7억짜리 이런 게 보면 다 미수에 그쳤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물론 본인들이 여러 가지 논의는 했지만 실제 어떤 미수에 그쳤고 또 이 결정권 자체는 최순실이었기 때문에 고영태 씨 이야기도 결국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했던 것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거 보면서 검찰 측의 주장하고 네. 최순실 변호인 측의 주장이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세요? 왜 그런가 하면 검찰 측 주장대로 최순실이 재단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네. 고영태 등 일당이 거기서 돈을 빼내려서 한 것도 맞거든요. 네. 양쪽이 다 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박 대통령